자, 그렇다면은요, 이 투나를 잡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투나는요, 그 물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초크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초크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부들이 이 투나를 딱 잡아 올리잖아요. 잡아서 그럼 올라오자마자 몇 초 안 돼서 그냥 초크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육지까지 싣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신선하게 보존해서 육지까지 끌고 가느냐, 그리고 횟집에 파느냐, 예, 그게 하나의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바로 냉동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냉동시키는 것도 얼음 속에 갇혀서 좀 시간이 지나야지 냉동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죽어버린다고요. 산채로 얘를 육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요, 과연? 네, 급속 냉동도 어렵죠. 사실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원양어선이라든지 이런 배에 설치하기도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산채로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투나를 잡자마자 그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망치로 투나의 눈과 눈 사이에 머리를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망치로 머리통을 내갈겨요.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게 돼요. 기절을 했지만 죽은 건 아니니까 얘를 그대로 냉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참치회라든지 참치는요, 그 활어가 없어요. 활어 살아있는 게 없고요. 다 냉동 참치입니다. 네, 항상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밖에 내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죽은 거 드시려면 그냥 그렇게 드셔도 좋고, 그래서 진열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을 사다가 그냥 죽은 거를 드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회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네, 그 기절되어 있거나 또는 냉동되어 있는 거를 드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투나를 잡으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원래 덩치도 크고요. 얘는 그야말로 맛 없는 부위가 없어요. 머리 끝부터 해서요, 꼬리 끝부분까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거든요, 원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참치가 먹고 싶어서 아주 환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낚시를 해서 잡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고 아주 적은 양을 어획하기 때문에 네, 큰 돈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양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만 그 양식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원래 이 참치잡이 그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 참치잡이는요, 인간이 바다에서 벌이는 전쟁 중에 전쟁이라고 합니다. 참치를 잡으려면요, 헬기, 헬리콥터, 어군 탐지기, 인공위성 등의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야 참치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참치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양식에 성공할 수 없을까, 양식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네, 그걸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첫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첫 번째로 이 참치 양식에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그걸 성공해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참다랑어 양식은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요, 통영, 경남 통영이죠. 경북 통영인가? 욕지도 해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경남 통영의 경상남도구나. 통영 욕지도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예, 그 그물을 쳐놓고요, 부유물을 띄워놓고 밑에 그물을 쳐놓은 다음에 철조망 같은 거죠. 이 안에서 그 참치를 양식을 하는데,
새끼 참치들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하면은요,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요. 네, 결국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새끼 참치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와서 여기서 이제 키우는 거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양식에 나서고 있고요. 이 통영 욕지도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황금어장이 형성되어서 참다랑어 양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참치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낮아져서요,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식에 성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동그라미 그물망 안에 참치들이 무럭무럭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싱싱한 참치회를 잡으려면은요, 그물로 잡을 수는 없대요. 다 찢어지고 워낙 힘들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욕지도에서도요, 낚시를 해서 참치 한 마리 두 마리씩 잡아서 올리는데, 이 참치 투나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매커럴입니다. 고등어죠.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고등어를 미끼로 수십 마리를 던져요. 그러면 이제 바닷속에 있던 투나들이 막 이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 막 헤엄치면서 올라옵니다. 그때 낚싯대를 던지는데요, 이 낚싯대가 어떤 낚싯대냐면요, 전기 충격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라는 미끼를 이 투나가 입에 물어서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면 걸리자마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래야 얘가 기절을 해요. 이게 그냥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 키만큼 크기 때문에 얘를 잡으려면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사적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치를 한두 마리씩 하루 종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경매 시장에 넘기게 됩니다. 얘네들은요, 꼬리를 잡자마자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꼬리는 최하품이고요, 이 꼬리의 크기로 얘네들의 그 킬로그램 수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들을 다 자릅니다. 이 꼬리는 별로 맛도 없고 결국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참치를 경매에 넘긴다고 하네요. 재밌죠, 그쵸? 꼬리는 별로 상품 가치가 없다고 그럽니다.